네, 안녕하십니까. CJ 헬로비전 영남방송에서는 경상북도 개도 700년을 맞아 경북도청 이전을 앞두고 북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하는 2014 희망을 말하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희망을 말하다 오늘 만나볼 분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 인력으로 통하며 또 예산의 달인이라는 평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안동 지역의 김광림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국회의원 김광림입니다. 예, 청마에 가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예, 이 지역구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줄 알고 있지만 또 시청자들께 최근 근황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작년 연말에는 이제 나라 예산 짜는 거기에 여당에 이제 간사를 하다 보니까 12월 한 달을 꼬박 안동에 못 왔습니다. 네. 2일날 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안동으로 모셔놓고도 못 왔고, 4일날 서울까지 가는 KTX 기공식 하는 건데도 못 왔고, 또 그리고 뭐 연말에 제야의 타종 행사라든지 아침에 해돋이 하는 1월 1일날 그것도 못 왔어요. 그래서 금년 국회 그 예산 통과된 게 1월 1일날 새벽 5시인데 통과되자마자 안동에 와서 지금까지 있고, 또 서울에서 제가 발명진흥회를 전에 특허청장하고 해서 회장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도 좀 보고, 또 북한 결핵제로 운동본부의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도 좀 보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이럴 때면 안동에 와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제18대와 제19대 국회에서 이 줄곧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앞에는 항상 이 최장수라는 수식어가 붙곤 하는데요. 혹시 예결위에서도 최장수 의원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공직에 34년 있었는데 그중에 한 반을 예산 편성하는 데 있다가 다시 또 국회에 오니까 또 전문가라 그래가지고 계속 예결위원 시켜주는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 1년에 바꿔가면서 50명씩을 예결위원 시키고 그중에 한 10여 분을 개수 조정하는 마지막 그 하고 또 한 분씩을 간사를 합니다. 그런데 6년 동안에 5번 예결위원 일 시켜서 하고 4번 개수 조정 소위원 또 2번 18대 이어가지고 간사를 하고 있는데 6선, 7선 한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3선까지는 아마 이해가 없는 그런 거라서 뭐 이렇게 하다 보이 그런데 늘 처음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안동 지역 경제 살리기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이 안동이 4년 연속 1조 원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통과된 안동 지역의 금년도 투자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또 분야별로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게 그 국가 세금으로 내는 국가 예산이 있고 공기업의 투자도 있고 SK 같은 민간의 대형 투자 이런 것들 전부 해서 안동에 투자하는 게 한 4년 계속해서 1조 원 넘고 오는데 2009년부터 2012년 언저리까지는 4대강 사업이라 해가지고 안동서 예천까지도 3천억 들고 했는데 그 사업이 끝나니까 이거 1조 원 되겠는가 했는데 그런 대로 또 이렇게 다른 사업들이 받쳐주고 해서 1조 원 됩니다. 대충 보면 1조 원 중에는 철도, 도로 예산이 한 6천억 그 다음에 보육 예산, 이런 복지 예산이 1,000억. 그 다음에 이번에 도청이 옮겨온데 마무리 청사비 지원하면서 그게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한 600억 정도는 이제 산업 뭐 이런 데 지원한 게 있고 또 같은 한 600억 되는 게 강, 하천, 그리고 농업 예산도 한 300억 정도 되고 특히 하수 처리하는 안동을 청정도시로 만드는 쪽에 한 400억 이렇게 해서 1조 원 정도 예산이 되고 한 4년 동안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 조금 안동이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정말 예산의 달인이라는 평이 잘 어울리십니다. 아니고 이제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안동 지역의 가장 큰 화두는 뭐니 해도 신도청 이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의원님께서 이쪽으로 많은 힘을 실어주셨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업들 있으시면 좀 짚어주시죠. 역시 그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700년 궤도 이후에 안동으로 다시 도청이었는데 우선 금년 연말까지 도청 청사가 다 지어집니다. 이게 4천억 정도 좀 드는데 그중에 한 반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힘을 쏟아가지고 마지막에 뭐 좀 부족한 돈 한 275억 했더니만 쪽지 예산이라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욕도 먹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안동서 서울까지 1시간 18분에 달릴 수 있는 그렇죠.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네. 그리고 또 영덕까지 30분 만에 갈 수 있는 동서 사축 도로. 막 이런 예산 또 3대 문화권 해서 5천억 정도가 도산 지역에 투자되고 있는데 네. 유교 선비 문화의 본고향으로 네. 정신문화의 수도로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게 특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되고요. 길 예산이 거의 예정대로 돼가지고 100% 길이 완성이 되게 되고 또 오폐수 분리하는 예산도 네. 거의 100% 돼서 안동이 유교 문화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청정 도시가 네.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또 그런데 지난해 연말 그 예결위에서 이 경북 북부권과 또 동해안권이 정부의 SOC 축소 방침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전체로 보면은 한 해 나라 SOC 예산이 24조 정도 되는데 길 너무 많이 깔고 하니까 그 줄여라. 그런데 또 의원들 관심 있는 데는 또 도로, 뭐 건물, 철도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상북도 쪽에 좀 머리 뒤가면은 타 지역에 있는 뭐 이 국회의원들이 전부 나오면 막 그거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그거 하는데 제가 40년 동안에 국도하고 고속도로하고 어떻게 변해오느냐 하는 거를 지도로 내가지고 정부에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1970년 이전에 보면은 네.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선 일부 있고 경인고속도로 요렇게만 있었습니다. 네. 80년대 들면서는 이렇게 미음자로 이렇게 되고 네. 90년대 쭉 오면서는 왼쪽으로 쑥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2000년까지 오면은 다시 또 이쪽이 또 뭐 평야 지역이고 하니까 이쪽에 도로가 고속도로가 많이 되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님 계시고 노무현 대통령님 계실 때는 2005년 9년까지는 거의 막 이쪽으로 빠글빠글하게 도로가 만들어지고 L자로 이것도 L자 아닙니까? 네.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강원도 남쪽하고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텅 비어 있습니다. 네. 거기 비어 있는 그래서 예.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면서 이 지역에 좀 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덕 가는 동서 사척 도로 요 동해 남부선 올라오는 거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하고 많이 돈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 억울해가지고 이걸 했더니만은 강원도 쪽부터 우리 대구 매일 뭐 이런 쪽에 일면 투업으로 하셨는데 이 가지고 실제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설득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네. 예. 의원님 그림으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예,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요. 이 4년 연속 1조 원 시대는 이 단순히 숫자가 아닌 우리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역민들은 이 김 의원님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 연속 1조 원 시대를 통해서 이 안동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역시 이제 도청이 금년에 들어오도록 하고 이제 강은 다 끝났습니다. 강은 다 끝나고 도청 들어오고 하면은 역시 그 도로 철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안동 오는데 2시간 이내 예, 그렇게 되도록 하고 안동서 안동의 주요 도시를 가는데 30분 내지 40분 영주 가는데 30분 봉화 30분 영덕 30분 포항 1시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안동 시내를 전체적으로 한 바퀴 뱅 도는데 40km가 되어 있는데요. 네. 요거 30분 만에 외곽을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하는데 네. 전부 한 6천억 정도 듭니다. 네. 드는데 요 수상에서 신석까지도 지금 개통이 되었고 네. 신석에서 용산까지가 또 개통이 되었고 교리에서 수상까지 가는 거 이 도로가 금년에 367억을 넣어가지고 거의 공사가 끝납니다. 내년도 뭐 한 4월 되면은 개통되지 않겠느냐 보고. 그럼 이제 이거 다 끝나고 용상에서 교리까지 이어지는 것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뭐 댐도 있고 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실시 설계가 거의 들어가가지고 한 3천억 드는데
이것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한 2016년, 17년 정도 이제 끝이 나면은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 정도 걸릴 수 있도록 해서 전국에서 2시간, 인근 도시에 30분, 안동 시내 도는데 30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으니까 1조 원이 계속 되는데 이거 다 되고 나면 이제 고민입니다. 예, 뭐 타 지역에서 안동으로 오는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이 내부에서의 그 접근성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연장되는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그 도청 중심 도시로서의 안동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현재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래 이제 뭐 여기서 이걸 해도 뭐 도로 이 예산에 얼마를 해라 하는 거는 다 되는데 우리나라 예산 중에는 꼬리표를 달지 않고 총액으로만 묶어놓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전체 문화재 보수 수리하는데 2,400억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228개니까 거의 한 시군에 10억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안동은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마다 한 30억 내지 50억 들어오는데 금년에도 그거 손해보지 않도록 2,400억 중에 또 그 문화재 예산 국회 예결 심의 과정에서 많이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대로 챙겨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시 재생 사업이라 해가지고 도청이 이제 저쪽으로 가면은 안동 도심권이 공동화된다는 뭐 이런 걱정도 있고 하는데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도시 재생하는 예산이 2014년도에 정부 수립 처음으로 300억 정도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좀 해가지고 안동이 선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시장님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안동은 이제 강의계지 않습니까? 강의계에서 수리 모형 시설 태풍이 치고 홍수가 됐을 때 강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그 시설을 하는 거를 안동에 와서 할 수 있도록 그 예산도 좀 챙기고 해서 꼬리표가 안 달린 총액 예산에 안동꽃 찾아가지고 확보하는 요것도 지금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좀 바쁩니다. 네, 근데 의원님 정말 말씀만 듣다 보니까 정말 대단하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도농 복합 지역인 우리 지역민들의 이 가장 큰 관심은요, 이 농업과 이 또 복지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 농업 복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이게 농업이 우리 농업은 이 산업이라기보다는 어그리컬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그리란 말이 땅에, 흙에 이런 뜻입니다. 컬처는 뭡니까? 문화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비즈니스다, 인더스트리다 이런 게 아니고 흙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기본적인 생활 터전입니다. 근데 이 예산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예결위 활동 과정에서 가장 힘을 쏟아낸 게 농업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18조 4천억 정도가 이 부분의 예산인데 이걸 1% 늘려가지고 왔는데 한 1,800억 더 하도록 해가지고 이게 2% 좀 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내용서에 보면은 쌀 직불금을 좀 한 늘리기 위해 가지고 860억도 하고 그 외에 산, 뭐 강, 뭐 또 감볼 나무 배기 이런 것들을 해서 농업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고요. 보육료 중심으로 하는 데는 정부 부담을 좀 늘려가지고 그 보육 시설도 좀 늘리고 어린이들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늘렸고 어르신들 처음에 예산에 안 나와있던 우리 전국에 경로당이 한 6만 개 있고 안동만 해도 500개 넘습니다. 여기에 늘 해왔던 난방비, 냉방비, 전기비, 쌀 지원 이런 것들이 안 담겨 왔는데 그거 가서 하도록 했고 6.25 참전하셔가지고 다치시고 가셨던 분들이 지금 한 살아계시는 분이 한 20여만 명 계시는데 넉넉지 못해가지고 한 달에 15만 원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1만 원 올려온 거를 우리가 다시 1만 원 더 올려가지고 17만 원씩 월 드리도록 하고 또 시군에서 좀 보태서 드리는데 이거 1만 원 올리는데요 35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좀 해가지고 어르신들도 편하고 어린들도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농업은 흙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민족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방향을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의도 연구소장 임기를 끝내고 난 후에 이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시고 또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으셨습니까? 예, 여의도 연구소장도 역대 제일 오래 했습니다. 역시 최장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대충 보면은 국회의 위원장 자격은 한 3선부터 이제 하는데 아마 정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이걸 오래 했다 가지고 국회에서 그걸 이렇게 인선을 아주 했는데요. 3가지입니다. 국회의 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감시를 좀 늘리기 위해 가지고 현재는 예결위 특별위원회를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열리는데 이걸 기획재정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상임위화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는 중앙정부도 어렵지만은 지방 1선 그 정부, 지방자치단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재원을 매년 한 5조 원 정도 지방에 줘가지고 복지 수요도 늘어나고 어른들도 좀 챙겨드려야 되고 하는 이런 예산이 늘리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는 그 공기업 투명성 또 분식회계 못하도록 막고 하는 회계제도를 확 바꾸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신데요. 2008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후부터 2012년 이 재선 의원이 되시고 난 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획재정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렵기도 한데 또 편한 면도 있어요. 제가 이제 34년을 그 기획재정부 이쪽에 있었고 이제 마지막 차관하고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 통계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그리고 300개 공기업 예산을 이제 다루는데 몸에 붙어 있는 전문 지식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옮기지 말고 다른 각 위원회의 모든 또 자료들이 이쪽에 옵니다. 그리고 대권 하시는 분 전부 기획재정위원회에 와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기획재정위원회 했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10시 회의 시작하면 9시 50분에 와서 쫙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내 건너편에는 민주당의 또 대통령 후보로 하셨던 손학규 씨.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문재인 의원이 바로 앞에 앉아 계시고 대각선으로 보면은 그 유명한 박근혜 대통령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이정희 의원도 거기 있다가 그 자리에 지금 또 김재현 통합당, 통진당 의원이 와 계시고 한데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를 조망을 하면서 또 후배들한테 이렇게 편하게 좀 이런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자료도 좀 받을 수도 있고 충고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뭐 6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또 뭐 발명의 진흥의 회장으로도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북한결핵제로재단 이사장 또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이 활동도 좀 말씀해. 북한의 결핵제로는 북한에 우리는 결핵이 많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북한에는 100만 명 이상의 결핵 환자가 있습니다. 영양이 안 좋기 때문에 결핵약을 바로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영양을 좀 이렇게 좀 영양식을 시켜가지고 그 후에 하도록 했는데 1인당 한 번 이렇게 약을 공급하는데 한 3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이걸 참 많이 모아가지고 하는데 왜 하게 됐나 하면은 제가 재정경제부, 그리고 지금의 기획재정부의 차관을 할 때 남북 경제 협상할 때 남쪽의 수석대표로 한 10번 정도 이렇게 오가면서 했는데 북한 사정을 좀 알고 또 뭐 이런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 필생의 사업으로 북한의 결핵이 제로 될 때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주위에 좀 권해가지고 좀 이렇게 약도 보내고 영양식도 하고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어린애들이 좀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안팎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하셔서 정말 너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서히 프로그램을 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여러 차례 이 정책에 대한 많은 포부를 남기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진정 바라는 꿈은 어떤 건지 또 궁금합니다.
사람이 자꾸 저보고 이제 무슨 정치적 이념이 뭐냐 이러는데 사실은 정치적인 뭐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네. 정책적으로 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동에 도청이 반듯하게 와서 대도 후보로 다시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 또 안동이 한국의 정신문화의 수도에 걸맞도록 네. 세계적인 유교 선비 도시가 되도록 해서는 좋겠다. 그 다음에 안동에 접근하는 게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가까운 도시는 30분 이내에 해서 전부 안동에 와서 많은 분이 배워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네. 이 꿈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안동의 인구가 74년도에 27만인데 네. 한 30년 지나면서 17만으로 지금 줄어들면서 네.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2020년에 도청 오고 난 뒤에 다시 20만으로 2030년에는 30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네. 초속을 나아가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또 후배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제 뭐 소원이라 하면은 일의 소원, 정책에 하고 싶은 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 작년에 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정신문화와 인문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또 열지 않으셨습니까? 네.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이 다음 후속 작업으로는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안동에 이제 강이 정비가 되고 땅 속에 가스 배관만 깔리고 도로 철도 되고 도청 오고 그리고 세계 유교 선비 문화공원에 박물관, 컨벤션 센터 이렇게 해서 5천억을 들여서 도산에 네.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그 인프라 말고 다보스 포럼에 버금가는 도산 포럼 네. 다보스가 돈이면은 이쪽은 사람 다보스가 경제면은 이쪽은 인문 다보스가 이윤, 이면은 우리는 의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포럼을 준비를 해가지고 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의 안동인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시작을 했댔습니다. 네. 금년에 세계 막 그런 포럼이 안동에서 열릴 겁니다. 네. 예.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올 한 해를 바라시는 이 마음이 남다르실 듯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안동은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말이 있죠. 행백리자. 백리를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 90리. 90리 갔을 때 반 왔다고 생각해라. 제대로 챙겨라. 이런 뜻입니다. 아주 열심히 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챙기고 말의 힘과 속도가 느껴지는 한 해 네. 시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뭐 오랫동안 함께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